오늘은 공야장 제5편 5편의 4장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공야장 그 자체가 공자의 제자이고, 제자 중에서도 또 이제 훌륭해서 직접 사위를 삼은 제자인데요. 이 공야장은 대체로 그 제자들과의 어떤 관계 또는 제자들의 평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을 평하거나 인물을 평할 때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점을 더 강조한 건가, 그러므로 해서 공자의 말하자면 인간관 또는 그 성인 군자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런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사장을 했는데, 사장을 한번 성독을 하고 그 내용을 미리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성독하고 그 다음에 진도는 5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은 문장은 두 문장인데, 공자가 공야장을 일러서 말하기를 아내를 삼어 줄만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혀서 영어의 몸이지만은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죄가 그 사람 죄가 아니고 공야장의 죄가 아니고 아주 인간성은 훌륭한다. 그래서 그 딸로서 아내를 삼았다, 아내 삼아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위를 삼았다 이런 얘기고, 그 두 번째 문장은 남용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남용이라는 제자는 이제 공야장보다 더 훌륭하게 나라에 어떠한 그 질서가 있을 때는 아주 필요한 인물이 돼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인물이고, 나라가 어지러워도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거나 이러할 사람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공자의 형의 아들로 아내를 삼아줬다. 그러니까 사위를 삼았다. 그러니까 조카 사위를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의 형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없죠.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자천이라고 하는 제자를 일러서 말하기를 군자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정말 군자다. 논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논나라에 군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자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자천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으로 3장에 자공에 대한 얘기인데, 자공은 이제 이름이 줄사자라고 그랬죠. 하사품이 할 때 사자인데, 사는 어떻습니까 하고 자공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스승님 앞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나 스승 앞에서는 자기를
명진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듯이 공자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산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공자 말씀하시길 너는 그릇이다. 어떤 그릇입니까?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호련이다. 그 이제 종묘 제사에 지내는 그 훌륭한 제기다. 아주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호는 하나라 때의 그 제기고, 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나라, 상나라 때 제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은나라, 상나라, 그 하나라와 은나라를 때의 그 제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제기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어떤 사람이 그 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옹은 어떻습니까? 옹은 뭐 어떻습니까? 라기보다는 옹을 평하기를 어떤 사람은 여기 제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라고 뭐 제자들하고 주로 많이 생활을 했으니까 제자이겠죠.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옹은 어질기는 한데 말재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어째 말재주를 거기에 예를 드느냐, 그런 말재주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사람을 대할 때 이제 뭐 입을 구변 좋게 말로써 이 구급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말을 재빠르게 잘하고 구변 있게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짜라는 여기는 이제 사람과 응답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구변 좋게 말을 잘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옹이라고 하는 옹의 제자인 염옹이고 호는 자는 중궁인데요. 중궁이 그러한 특성을 가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변 좋게 사람 뭐 응답을 잘하고 사람이 무슨 말을 걸거나 사람을 만나면 아주 말을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도리어 사람에게 미울증자 애증관계라고는 말씀을 했죠. 미움을 여러 번 자주 이렇게 산다. 그러니 내 어진 것은 모르겠지만 그 구변이 너무 좋고 약삭빠르게 말로만 해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는 거, 그러한 것은 어째 그것을 그 인품을 얘기로 그것을 예를 들어 얘기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한번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성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야장 제5라 시작. 공야장 제5라 자위 공야장 하사대 가처야로다 수제루설지중이나 비죄하라 하시고 이기자로 처지하시다. 산이남용하사대 항유도에 불패하며 항유
지하시다. 그 다음에 자위 자천 시작. 자위 자천 아사대 군자대라 야기니요 노군자라면 사원시발이요 자공이 문활 사야는 하여니 있고 자활료는 기한이라 walhagia ikut wal punyanya nira pugiwal punyanya ini beliauiroda jahal honungnyongiriyo 오인이 구급하야 누즈모인 하나니 부지기미연이와 어용용이리요. 그 옛날에는 이제 책을 한 권씩 띄면 그 강을 한다고 해서 서당에서는 강을 하는데 이게 돌아앉아서 책을 여기다 펴놓고 가운데 놓고 돌아앉아서 이제 외우는 건데요. 외울 정도로 이렇게 외워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그런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해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외워야 자기 것이 되는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언제 날 잡아서 강을 좀 해서 상품도 걸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한 몇 문장이라도 자신 있는 걸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서 한 몇 구절, 몇 문장이라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도 역시 이제 제자에 대한 그 제자와의 관계에서 제자와의 대화를 적은 건데요. 자활, 아들 잡자들 아실 테고, 하여금사,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하게 하다, 시킬사, 부릴사. 그래서 사용자, 노사관계 할 때 노동자와 사용자 할 때 사자, 이 사자를 씁니다. 노동 사용자 할 때 사자, 부려 쓴다, 심부름할 사자, 또 부려서 쓴다 해서 사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칠자는 이제 지방의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지방의 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강 이름, 냇물 이름. 그래서 물 이름 칠. 우리도 여기 칠곡이라고 하는 데가 이치자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칠곡. 이제 물 이름 칠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자는 이제 조각이라는 말을 쓰죠. 조각. 이게 이제 조자는 새길 조자고. 우리가 이게 조각이라는 말을 해도 무슨 자를 쓰는가는 잘 모르죠. 더구나 잘 안 쓰고 한자를 안 가르치니까. 왜 조자 썼느냐? 이건 새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조각은 새기는 거 아닙니까? 새길조, 새길각. 각자도 이제 새길각자를 쓰죠. 새길각자는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 술해 도태 돼지 해자에다가 칼도를 한 것을 저거 각자라고 하죠. 조각. 그런데 이제 칠조가 성이고 개가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여하튼 칠조개는 공자의 제자 이름이고 자는 자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약. 그러니까 칠조개로 하여금 칠조개를 시켜서 벼슬을 권하신데, 벼슬을 하라고 이렇게 너 칠조개 자네는 벼슬에 나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시키신데 누가 대답한 말일까요? 칠조개죠. 칠조개가 공자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사지민응신 나오자 그 다음에 이사자 주어는 물론 내가 주어겠죠. 그러니까 칠조개 자신 나는 갈짓자 그 다음에 미릉은 거기에 이를 수 없다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자는 이게 나무목 위에 열십자가 붙어 있는 글자다. 근데 말자도 나무목 위에 열십자가 붙어 있는 글자죠. 예, 그거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먼저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열십자가 위에 붙어 있는 나무목. 나무 위에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작은 열매가 아직 안 익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 큰 열십자로 쓰면은 열매가 다 익어서 끝났다. 그래서 끝 말자고 이건 아직 열매가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닐 미자입니다. 그렇게 아직 이렇게 열매가 작은 거예요. 지금 막 맺혀서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예로 들을 경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결해서 본다면 제가 먼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요 열십이 밑에 나무 밑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열매가 아니고 씨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되는 거죠. 근본 본자. 근본은 그 나무에 씨가 나무에 뭐예요? 근본이니까 그 열십자는 열매인데 열매는 곧 씨니까 씨나 열매는 하여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열십자는 씨라는 의미도 있고 열매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열매는 매달렸을 때 열매고 떨어지면 씨니까 그 밑에 있는 열십자니까 이거는 열십이. 그러니까 이것은 열십은 이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거를 열매로 아주 동그란 열매를 표시를 하면 이건 뭔 자가 돼요? 이건 실과 과자가 돼요. 실과 과자.
과일 과자죠, 실망. 이건 매달려서 이걸 매달려서 둥그런 매달린 걸 위주로 해서 글자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무 목자를 봐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이렇게 거기서 나왔다 파생되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릉이라고 하는 건 능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미릉은 하지 못한다. 그 여기는 신은 사람인변의 말씀은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해야 돼. 믿어야 되고. 근데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원래 글자는 사람의 말 그건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믿을 신자에다가 스스로 믿는다는 걸 뭐래요? 스스로 자자하고 신자 하면 뭐예요? 자신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7쪽에 보고 공자께서 네가 벼슬에 좀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벼슬에 한번 나아가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자의 의사를 떠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저간 것 같으면은 아이고 좋아서 막 아이고 가겠습니다 이럴 텐데 실적에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잘 알으니까 저는 자신이 아직 능력이 없습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 겸손하게 말을 하니까 공자께서 그 참 칠족에는 인간성이 그 정도면 인품이 됐구나. 그래서 요게 말씀 설자가 아니고 기쁠 열자라 그랬죠. 기쁠 열자. 공자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벼슬 좀 해봐 그러면 아이고 아직 저 자신이 없어요. 아직 부족해요. 이렇게 하니까 너 참 그만한 겸손도 알고 내 자신도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뻐하신 거고 좋다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공자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벗어나니까 서운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공자께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인품을 평을 하되 조심스럽게 하는데도 그 공자의 본 뜻을 잘 알아서 7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은 길도자 도불행.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머리 숫자에다가 천천히 걸을 찾자에 책받침. 요것은 이 책받침입니다. 책받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 숫자가 머리수는 두 점 전에는 이 머리털을 그리기를 3개를 그렸고요. 이게 눈을 그려서 이게 머리를 그린 겁니다. 머리. 이게 머리 숫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온 거 있다고요. 이 천천히 걸을 찾자예요. 이건 그러니까 책받침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책받침 변이라고 하는 편리한 말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원래는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들어있으면 되게 움직이고 걸어가는 것을
걸어가는 광경,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율자도 이렇게 뭐 이런 논율자 이렇게 했어요. 유람하고 그 사람은 걸음을 걸어야 하잖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유람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책받침은 그냥 이 책 받치는 걸로 이렇게 글자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책받침이지 원래는 이게 천천히 걷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는데 무엇가 걸어가느냐면 그 머리가 걸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머리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다. 근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이 모양을 가진 육체적인 머리만이 아니라 머리 속에 생각도 같이 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길도자 도자는 생각이 가는 몸과 마음과 생각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간다는 얘기는 무슨 도리, 이치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가니까 그러한 생각의 방법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도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도리. 도리는 올바른 이치니까 가야 할 이치니까 진리도 되는 것이고 진리도 되고 그 생각은 원리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길도자는 생각, 사유, 그리고 도리, 진리, 원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하셨던 어떤 그 이상적인 세계, 이 세계가 세상에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상적 공자가 원하는 세계가 그러한 세계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불행이라고 해요. 도가 제대로 진리가 공자님의 생각하는 진리가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건 실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공자님의 진리가 공자님이 생각하는 그 도리가 세상에서 행해지지를 아니한다. 이런 얘기, 도불행.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 성부하야. 이게 탈승자고요. 탈승자고 이제 부자는 이게 이제 떼배라고 하나요? 뗏목배라고 하나요? 여기서 위에 글자 풀이한 글자가 있는데 그 떼배라고 했네요. 떼배부라고 했어요. 고어로 써놔서 고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떼배부. 배자 여기 비가 아니고 배. 떼배부. 떼로 만든 배다. 뗏목으로 만든 배다. 이런 얘기. 뗏목배. 뗏목.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이런 얘기. 승자도요. 승자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나무인데 나무에 요게 이제 승자예요. 뭐 비행기 탑승한다 할 때 승자, 탈승자 이게 빨리 타세요
할 때 탑승을 얘기하는 탑승. 이게 탈승자인데요. 요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이 나무 배, 이것도 사실은 나무 통나무 배예요. 배, 나무가,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그리는 것이 탈승자예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승자도 배를 그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하튼 뗏목을 타서 부해, 부는 뜰부자예요. 뜰부자. 물수변에 믿을 부자 써져요. 물에서 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그래서 믿을 부자 쓴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물체가 뜨는 거죠. 뜨는 어느 것은 뜨고 어느 것은 안 뜨고 이제 또 떴다가 또 가라앉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 믿을 부자는 이제 뭐 풀이를 해보면 이거는 원래는 이게 214자의 부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톱조부라고 하는데, 이게 나는 새의 발이다. 새의 발을 그린 거다. 새의 발을 이렇게 그린 건데, 새가